다음 정석부터 좀 풀이를 해볼까요? 9-10부터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0부터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9-11번. 9-11번. 전부 다요? 아, 2번만. 1번. 2번. 자, 한번 봅시다. 9-11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x가 있고요. 옆에는 2코사인 x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좀 바로 확인이 돼야 합니다. 자, 둘 다 코사인이네? 똑같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봐도 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봐도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t제곱 플러스 2t죠. 근데 t가 뭐야?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맨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계속 풀이를 똑같이 하거든요. 이거를 지수로 할 때도 그러니까 2차 함수 할 때도 똑같고요. 지수로 할 때도 똑같고 홀로 했을 때도 똑같아요. 2차 함수 최대치도 나온다. 축 구하다. 축은 t는 1이다. 근데 1이 여기 끝값에 포함이 돼 있네. 아, 그러면은 1을 대입했을 때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이죠. 그 다음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다. 최대 최소 있습니다. 그럼 계속 요 행동이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나오면 축구하고 범위 안에 있는지 파악하고 대입할 거 찾고 반복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되나요? 3번? 9-11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3번 같은 경우는 탄젠트를 이제 뭐 치환을 하든가 뭐 그냥 t로 두든가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주어져 있어. 그럼 실제로 이걸 탄젠트에 넣었을 때 그 값이 각각 얼마가 나오냐? 1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뭘로 잡아주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 방금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제 1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0-2에 10-2에 있고요. 또 있나요? 10- 일단 10-2 이제 10-2에 2번 네, 우선 2번만 먼저 봅시다. 자, 사인 4제곱 x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다. 자, 일단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뭔가 애매하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사인이 오면 코사인이니까 최소한 맞춰주기라도 하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사인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써주니까 사인 4제곱에 플러스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이가 0이고 괜찮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예요? 포기차식이에요. 포기차식. 포기차식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제곱으로 쪼개면 되고요. 여기는 2, 1 쪼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나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사인 제곱이 마이너스 2거나 1이어야 하는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허수가 돼버리죠? 우리는 굳이 허수인 걸 따질 필요 없잖아.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사인 제곱이 1이다. 그럼 결국에는 사인이 얼마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프상으로 바로 확인해도 좋고 나는 뭐 굳이 안 그려도 머릿속에 알고 있다. 그럼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냥 해줄게요. 자, 사인 그래프 그렸고, 자, 얘가 1이랑 만나는 거는 여기 위로 블록한 요 지점,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거는 아래로 블록한 요 지점. 이 위로 블록한 지점과 아래로 블록한 지점을 찾아보면은 x가 뭐다? 각각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유제 10-3 혹은 4에는 질문이 있을까요? 10-4에 10-4에 2번 10-3 10-3도 0부터 파이까지만의 주기가 절반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a 플러스 1 2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 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갖는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 또 시작은 똑같죠?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근데 0에서 2파이까지면은 풀마인 사이에 있는 거 바로 확인이 되는데 어디까지야? 0부터 파이까지죠. 그럼 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어디서만 그려져? 0에서부터 1에서만 그려집니다. 아, t의 범위는 0과 1 사이겠구나. 이렇게 범위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한 걸로 써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2t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근데 앞에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시 t값 찾아서 구했어. 얘는 인수분해 못하죠, a 때문에. 근데 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범위 제한이 생기면요, 우린 얘를 어떻게 관찰을 했어야 되냐? 함수로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2차 함수는 주어진 범위에서 a라는 선, 상수함수와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고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구해놓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축을 구해보면은 t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여기서 최소값. 그럼 뭐 2분의 1은 딱 중간이니까 암호화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을 가죠. 최소값이 2분의 1 쓰세요. 빼기 1 더 1이니까 2분의 1이고 0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1이야.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 t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축이 1분의 1이고 t에 관한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서만 정의가 돼 있어? 0부터 1까지만 정의가 돼 있어. 0은 뭐 여기 왼쪽에 있겠죠? 1은 이 오른쪽에 있을 거야. 요 범위에서만 존재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없겠지. 근데 얘가 누구랑? A랑 같대. A랑. 근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만나야 돼. 그럼 A가 위에 이렇게 그어지면 안 만난다고.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사이에 딱 존재해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이 최대값이 1이고 이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라는 친구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요 1과 2분의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풀이가 됩니다. 유제 10-3이에요. 정석하고 과제 해온 거 보내시고. 교문지형 일단 채우시지. 자, 그래서 지금 풀이는 잘 봐두세요.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나오겠죠? 테스트 할 때도. 유제 10-3 했습니다. 자, 이번엔 10-4. 10-4의 2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젠트 x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한대요. 뭐 치환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은 바깥 범위죠? 똑같아요. 그럼 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탄젠트 x가 어떻게 되면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이제 삼각부선 세팅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냅다 그리고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되게 못해. 왜? 그래프를 안 그려버릇하니까. 지금까지 문제 중에 그래프를 막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막 풀었던 문항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아예 없진 않을 거야. 왜냐면 뭐 안 그리면 못 푸는 문항들이 있거든. 뭐 2차 함수가 됐든 1차 함수가 됐든 뭐 유무리 함수가 됐든 지수로그 함수가 됐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려도 어느 정도는 풀리기 때문에 잘 안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리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건 여기서는 당연히 그려야만 하고 나중에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거 가서도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를 그릴 건데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죠? 그려봅시다. 그럼 탄젠트를 그릴 때 포인트는 누구예요? 점근선 2분의 파이. 원래는 이것보다 좀 작게 그리는데 잘 보라고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간에 파이, 여기가 2파이. 끝. 자, 점근선에 따라서 처음에 올라간다고 했고요. 이 점근선을 양옆으로 그냥 점근선 따라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점근선 있으니까 점근선 따라서 그리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누구랑 누구를 그리냐? 1과 마이너스 1을 긋습니다. 1을 쭉 긋겠죠? 등호 포함이니까 만나는 점 색칠했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밑에다 그리면 되겠지?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럼 이때 만나는 점들을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자, 얘는 바로 파악 가능하죠? 탄젠트가 1이 되는 건 4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대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가 있는 거죠? 그럼 주기만큼 떨어지니까 이 다음 건 뭐가 돼? 4분의 5파이가 된다. 근데 이거 몇 번 해보고 나면요 나오는 애들이 특수각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각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가면 돼?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죠? 이 친구 4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떨어져 있네. 4분의 3파이. 자, 마지막 이 친구도 얘 파이 더해주니까 4분의 7파이.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찾아봅시다. 탄젠트가 1보다 커져야 된대. 그럼 1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야겠죠? 이쪽. 에 해당되는 범위 찾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아래쪽. 여기랑 여기가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 범위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는 차례대로 쓸게요.
자, 맨 앞에 있는 친구부터 써보면은 4분의 파이부터 점근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디까지? 2분의 파이 전까지. 자, 이 친구는요 2분의 파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점근선으로 2분의 파이 포함 안 돼요.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4분의 5파이부터 그 다음 점근선인 2분의 3파이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맞기도 하네 2분의 3파이 점근선부터 마지막 2파이를 포함 안 하네요. 1파이까지. 그러니까 2파이까지가 아니라 4분의 7파이까지. 범위가 4개로 나왔으니까 4개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납득 되십니까? 부등식, 방정식이 일단 돼야 돼. 교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부등식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보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범위 세팅해주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다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상기해 주세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못 그리는 거야, 못 푸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자, 이번엔 RPM 풀이 좀 해보도록 하죠. RPM. 일단 내가 웬만하면 이제 대표 문항만 내주고는 있긴 한데, 왜냐면 문항수가 또 너무 많아지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 푸셔도 돼요. 더 푼다고 뭐 누가 막 뭐라 안 하니까 푸셔도 됩니다. 자, 최대 최소부터였죠. 84쪽 84 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질문한 633 또 140 633 640 또 648 648 또 괜찮나요? 일단 이거 위주로 풀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풀만한 거 있으면 꼽아서 더 풀어 드릴게요. 633 우정도시 633. 자, 0부터 파이까지 x의 범위가. 자, 근데 구하라는 게 이 사인이 저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sin x는 이라고 구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sin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괜찮죠? 그리고 사실 약간의 눈썰미가 약간 뭐 눈썰미보다는 푸는 요령이 생기면요, 사인이 2분의 1 나오네? 그럼 2분의 1 나올 수 있는 사인 값이 뭐가 있지? 얘가 30도면 되구나. 얘가 150도면 되구나.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반대편으로도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도.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가장 정석적인 방식으로 갈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1하고 같다 라고 둬도 되지만 그리는 게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기로 했냐? 이 각 자체를 세타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세타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대신에 세타를 고쳤잖아. 뭐가 바뀌냐? 범위가 바뀌어요. 범위가. 자, 그럼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냐? 2를 곱하고요 3분의 파이를 더합니다.
2를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더해요. 그럼 3분의 파이부터. 그럼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7파이. 자, 세타의 범위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된 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하고 같아지는 거잖아. 그냥 사인 세타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예요.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그릴 때 웬만하면 4칸씩 끊어서 꼼꼼하게 그려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래저래 그려도 되고요. 자, 근데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로 정의가 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그렸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3분의 파이부터, 여기 3분의 파이는 이쯤 있겠지? (3분의 7파이는)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오면 돼. 요만큼 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표시 잘해야 돼요. 자, 얘가 누구랑 만난대? 2분의 1하고 만나죠. 그럼 2분의 1은 중간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 생겨?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앞에 안 만나죠? 비어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나. 괜찮나요? 자, 그럼 원래 같았으면 이 맨 처음 만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얼마인 거야? 6분의 파인 거예요. 그럼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용을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도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거고요. 이 친구도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거야. 아, 그럼 여기는 얼마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6분의 5파인 거고요. 자, 여기는 얼마다?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이 친구는 6분의 13파이가 됩니다. 괜찮나? 그래서 구했어. 뭐를? 세타를. 아, 세타는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라는 해를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타를 다시 2x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꿔서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3분의 파이 넘어가니까 6분의 2가 되죠? 그럼 빼니까 6분의 3, 여기 6분의 11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x는 4분의 파이고요. 6분의 11이니까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괜히 약분했네. 그럼 더하면은 12분의 14인가? 그러면은 6분의 7. 풀이 맥락 이해되나요? 네. 그쪽에 그래프에서요. 그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인 거를 어떻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나는 거. 맨 처음 만나는 얘는 알아야 돼. 왜? 이거는 삼각비니까.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게 언제야? 30도죠? 그게 6분의 파인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저거와의 대칭성, 주기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6분의 파이잖아. 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요만큼도 6분의 파이라. 그리고 주기성에 의해서 요만큼도 6분의 파이라. 그래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6분의 5.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6분의 13파이. 그러니까 이거의 기반은 다 그냥 맨 처음 거예요. 맨 처음 거. 저 맨 처음 예각에서의 한 각을 가지고 거기서 파이 기준으로 좌우, 2파이 기준으로 좌우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자, 그 다음에 640번으로 네, 바로 639번 한번 볼래요? 요거는 형태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서 같이 한번 보죠. 뭐 숙제는 아니었는데 또 소개만 해줄게요.
형태입니다. 자, 얘가요, 쉽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궁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본 안목이 좀 늘 겁니다. 보통 위에 문제들을 보면은 어때요? 사인만 있든가 코사인만 있어서 바꿔가지고 풀잖아. 사인하고 코사인 동시에 나오면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내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꿔서 풀죠? 뭔 소리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636번 여러분들 풀었잖아. 그럼 어떻게 풀었어? 그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꾼 다음에 사인을 치환해서 풀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얘를 한번 볼까? 코사인 있고 여기 코사인인데 얘 사인이 거슬려. 그럼 안 되지? 그렇다고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꿔도 여전히 코사인이 남아있어. 그럼 안 돼요. 그쵸? 그러면은 시작을 아예 다르게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거야. 자, 1 있죠, 1. 2를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으로 고칩니다. 쉽죠? 봐봐. 그럼 어떻게 나와? 그럼 3코사인 제곱에서 코사인 제곱 하나 빼니까 2코사인 제곱이 나오고요. 이걸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여기 하나 있겠지? 이게 넘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생기죠. 보여? 그럼 사인과 코사인으로 구성된 2차식이 됩니다. 자, 참고로 얘를 이제 조금 더 다루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니다. 나눠볼게. 이게 2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얘는 코사인 하나 약분되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뭐가 보이나요? 코사인분의 사인 뭐야? 탄젠트예요, 탄젠트.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는 0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뭐 이대로 둬도 되지만 넘기는 게 보기 편하잖아. 그럼 탄젠트 제곱, 탄젠트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 해보면 2, 1. 범위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탄젠트가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거나 1이면 돼요. 자, 근데 제한 범위가 뭐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지.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요, 딱 맨 앞에 저 한 칸만 그려줘요. 요만큼만.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그어봐야 교점 안 생기잖아. 1만 쫙 그으면 되겠죠? 그럼 1하고 만나는 이 교점 하나만 나오네. 그럼 x는 뭐밖에 안 돼? 4분의 파이밖에 안 되겠죠. 45도. 납득되나 이거? 그래서 약간 예외인 애들은요, 문항 자체를 나중 가면은 암기가 될 겁니다. 근데 암기의 기반은 모두 이해해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저렇게 시작을 하지? 에 대한 생각. 자, 다음 640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일단 시작은 뭐 뻔하죠? 자, 3코사인 마이너스 7코사인 플러스 2 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할지 너무 뻔하지? 어떻게 할 거야? 3,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 A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3분의 1 또는 2지. 뻔하죠? 자, 근데 코사인이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사인 B 더하기 C래. 자, 뜬금없이 B 더하기 C가 왜 나왔을까? A, B, C가 뭔데? A, B, C가 뭐야?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또 180도다. 우리는 그 180도를 파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아, 근데 B 더하기 C가 여기 있네. 그럼 B 더하기 C를 뭐라고 바꿔서 써도 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바꿔서 써도 돼요. 납득되나요? 자, 그리고 각 변환을 해주면 파이 꼴이죠? 사인 그대로 옵니다. 네, 2, 4분면이니까 뭐로 나와? 플러스로 나오니까 사인 A랑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사인 B 더하기 C는 사인 A랑 같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A가 아니라 코사인 A잖아. 여기 코사인 A로 사인 A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 사인 제곱 해가지고 1 코사인 제곱해서 사인 제곱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직각삼각형. 자, 3분의 1이죠? 그럼 9 빼기 1 하면 여기 2루트. 그럼 사인은 얼마? A니까 3분의 2루트 2가 답입니다. 납득이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납득되었다면 648번으로 갑시다. 648번. 자, 얘도 아까 풀었던 범위 취현하는 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사인에 x-3분의 파이가 2분의 1 이상이었으면 한대요. 역시나 얘를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어요 라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은 그려보면 알겠지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가자는 거야? 얘를 범위 취현을 하자고. 세타를 고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세타의 범위는 x에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세타의 범위 완성. 따라오고 있나요? 그럼 사인 그래프 또. 자, 일단은 딱 한 줄이만큼 그렸는데 범위가 어디부터 시작해? 음수부터 시작하니까 왼쪽에 한 칸만 더 그립시다. 이 정도까지. 더 그릴까?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요쯤 있거든요. 요 중간보다는 오른쪽이어야 되니까 요거에 한 사이클만큼 더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그려준 겁니다. 한 주기 분량. 어쨌든 한 주기 분량이에요. 자, 그때 2분의 1을 쭉 그래. 2분의 1은 요 위에 있겠네, 다행히. 요쪽하고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법이니까 여기네. 2분의 1하고 만나는 이 두 개를 찾아야 되잖아. 아까 확인했죠? 2분의 1하고 처음 만나는 게 6분의 파이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쪽은 대칭성을 이용하면 얼마라고? 6분의 5파이라고. 자, 따라서 범위는 어디로 나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나오지? 근데 이거 누구의 범위? 세타의 범위. 자, 근데 세타라 함은 뭐다? x-3분의 파이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린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하니까
6분의 3,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뭔 얘기하는지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이게 안 되면 꼭 질문을 하세요. 거기까지였나 숙제가? 이것도 뒤에 것도 하나만 볼까? 자, 88쪽에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풀이 논리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158번 한번 볼까요? 158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다뤄야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부호의 투실근이다. 자, 이거는 풀이의 시작이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부호가 다른 실근을 갖는다. 이거 나오면 뭘로 푸는 건지 기억해요? 두근의 곱의 음수다. 이것만 보면 됐습니다. 자, 그럼 근계수에 의하여 두근의 곱에 해당되는 건 얘죠? 따라서 이 풀이의 시작은 저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이 뭐다? 음수다. 이런 근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뻔하죠. 얘를 뭘로 바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남은 게 뭐야? 4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럼 사인 제곱이 4분의 3보다 작으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 사이 범위예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 2분의 루트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자, 이렇게 범위가 나오더라. 그 다음 이제 뭐 계산하면 되죠? 뭘로? 그래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 그려주는 행동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하라고 그려주는 거예요. 응? 나는 그냥 너무 뻔한 애들은 그래프 안 그려도 풀어도 돼. 예? 많이 맨날 그려봐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려. 내가 굳이 손 아프게 왜 그려주겠어? 제발 따라서 좀 하라고.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자, 사인 그래프가 또 0부터 2파이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타죠, 이번에는. 그럼 얘가 뭐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2분의 루트 3 쭉 긋고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쭉 긋고요. 아래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로 만나는 건 3분의 파이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다 대칭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대칭되죠? 그럼 파이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여기는 3분의 2파이, 여기 3분의 4파이. 마찬가지 여기도 파이,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5파이. 자, 범위는 0도부터 60도까지. 그리고 120도부터 얼마야? 240도인가? 240도까지. 그리고 얘는 300도부터 360도까지.
이 안에 포함 안 되는 거 찾아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애들 어디쯤 위치하는지 다 체크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수원을 대수를 한번 마무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대수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 하는 게 조금은 빡빡한 스케줄이 될 거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머리에 많이 남냐 안 남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또 오늘 할 내용을 봐야겠죠? 정석으로 137쪽부터 있고요. 필기노트를 꺼내보시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다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배수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뭐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중등으로 다시 내려보냈을 때 크게 의미가 없긴 하죠. 근데 유일하게 중3 삼각비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입니다. 특히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도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잘 써먹을 만해. 그러면 이거 옛날 그 중3 과정 할 때 써먹어도 돼요. 중2 과정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중3 과정에서는 좀 나름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자, 우선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중3 때 뭘 배우냐면요, 요 삼각비라는 개념을 배우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막 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근데 저 삼각비는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약이 있어요. 어디서 주로 써? 직각삼각형에서만 거의 이 사용을 하지. 이 삼각비라는 거는 거의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직각을 만들자, 막 수선 내려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이 사인 법칙과 괄호하자. 코사인 법칙은요, 뭐 직각삼각형에서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굳이 안 돼.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얘네들은 어디에서 써도 되다?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그냥 임의의 삼각형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뭐 삼각형이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근데 대부분은 삼각형 ABC라고 주어져요. 삼각형 ABC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이 뭐라고 돼요? 주어져요? 대문자 ABC로 주어집니다. 많이 봐서 알죠? 저렇게 주어진 거?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변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 이 A와 마주 보이는 대변을 소문자 A로 정의를 하고요. 대문자 B와 마주 보이는 이 대변을 소문자 B, C랑 마주 보이는 걸 소문자 C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세팅으로 거의 주어질 거고요. 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할 거예요. 만약에 아주 예외적으로 A, B, C 주고 여기 세팅을 이상하게 주는 경우는 난 본 적 없어. 아예 안 주던가, 저 문자를 아예 안 주던가, 주면은 꼭 저렇게 줍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자, 우선 나오는 게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있고 코사인 법칙 있고
탄젠트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공식은 하나, 둘, 두 개인 거네. 그러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이라 함은 무엇이냐? 일단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사인 법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삼각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인 법칙을 할 때는요, 항상 얘가 나옵니다. 대문자 R이 나와요. 이 대문자 R은 무엇이냐? 보통 R 하면 뭘 표현할 때 R을 갖다 쓰죠? 소문자 R 같은 거. 반지름. 원의 반지름 쓸 때 쓰죠? 이거 반지름이에요. 근데 어떤 원이냐? 삼각형을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저 대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저 대문자 R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일단 원이 있어야겠죠? 저 R이 제공이 되려면 똑같아요. 임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R이겠죠? 자, 그럼 공식을 쓸게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사인 법칙 공식.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될 공식. 몇 개 그래프 쓸까? 이제 외울 거예요, 외울 거. 자, 사인 법칙이니까 당연히 사인이 쓰이겠죠? 사인 A 분의 마주보고 있는 A는 사인 B 분의 마주보고 있는 B는 사인 C 분의 마주보고 있는 C는 ER 지름이 된다.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되겠죠? 외웠나? 보여주자마자 외웠냐? 물어보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번 거 숙제 풀 때 꼭 외워가지고 좀 쓰려고 해보세요. 자, 근데 공식이라는 게 그냥 냅다 외워라 하면은 안 되죠? 간단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증명 과정은 어차피 책이랑 개백문에 있으니까 내가 써줄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뭘 안 배웠어? 요 사인 법칙 코사인을 배우기 전이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다? 직각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 일단 봐 앞에 적는 건 시간 줄 테니까 봐. 자,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다고. 직각삼각형 일직각이야 아니야? 왜 아니죠? 직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나요?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했지. 여기가 직각일 수도 있잖아. 이게 직각이야 아니야? 자, 원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삼각형이 이대로 그렸어요. 직각이 아니야. 아니야. 왜? 원에서요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지름이 빗변이어야 돼. 근데 지름 이 점을 안 지나잖아. 그냥 직각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자, 근데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원주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주각 기억해요? 까먹기 좋지? 자, 원주각이 뭐였냐? 어떤 호가 있을 때 이 호를 기준으로 하는 나머지 둘레까지 그은 각,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이 원주각의 성질은 뭐였냐? 어떻게 긋던 간에 그 각이 또 일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지름을 지나게끔 내가 여기 A 다시를 잡지. 그럼 요 각하고 요 각은 같아요. 원주각으로. 근데 뭐를 지난다고? 중심을 지나게끔 그렸으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원주각에 의해서
A랑 A 다시가 같아. 자, 근데 얘가 지금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지름이니까 2R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럼 sin A 다시는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2R분의 A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원주각이니까 각 A랑 각 A 다시는 같잖아. 그럼 sin A 다시나 sin A나 그 크기가 같겠네. 증명 끝났어요. 그럼 sin A는 2R분의 A잖아. 얘들 자리 바꿔봐. 그럼 2R은 뭐예요? sin A분의 A죠. 2R은 sin A분의 A다. 그럼 이 짓을 어디서도 해보면 돼? B에서도 해보면 되고요. C에서도 해보면 되니까 끝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굳이 3번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요. 저걸 이제 둔각삼각형일 때까지 보여주긴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냥 하고 다시 얘기해 좀 공식 외우시면 돼요. 증명은 뭐 그런 것 같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외웠나? 공식 외웠나요? 왜 외우라고 강요를 하나 싶겠지만 외워야 되니까. 그럼 공식을 이렇게 쓸 건데 언제 쓰냐를 좀 알아야 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뭐 조건이라고 해도 되는데 난 상황이 좀 더 여기서는 어울리는 단어라고 봐서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사인 법칙을 배웠어. 언제 써먹을 거냐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 법칙 써요. 시간 줄게. 일단 봐봐. 자, 그리고 또 언제 쓰냐? 이 공식을 이제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ER이 여기 있으니까 ER 보이면 쓰겠죠? 근데 ER이 없어도 이 앞에 것도 그냥 공식이 유지가 돼요. 생각해봐. 각A를 알아. 변 A를 알아. 그럼 요 값을 알 수 있네. 즉 ER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변 B를 알아. 그럼 어떻게 돼? 얘네 셋을 알아. 얘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줄 알겠어요? 얘 셋을 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즉, 두 변과 두 대각 중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대각이 그냥 각의 크기만 알면 끝이 아니에요. 그 대각의 삼각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내가 각 A가 30도인 걸 알아. 그럼 sin A를 구할 수 있지. 근데 각 A가 35도인 걸 알아. 어쩌라고? 35도인데 어떡하라? 못 써먹어요 35도는. 그러니까 sin A의 각 A를 그냥 안다가 아니라 저 값의 정확한 삼각비를 알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 내가 A, B를 알고요. B를 알아. 그러면은 변 A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봐. 내가 각 A랑 각 C를 알고요. B를 알아. 그럼 이거 공식 써먹을 수 있네? 얘네 둘하고 요거 하나 알아. 그럼 이 공식 써먹을 수 있을까? 있어요. 왜? 삼각형이잖아. 얘네 두각 알면 얘도 알겠지. 물론 특수각일 때만.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 알고 그럼 얘도 아는 거야. 그래서 변 B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각과 한 변을 아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필기할게요. 자, 그럼 이 사인 법칙을 약간 변형을 합니다. 변형. 저 사인 법칙을 약간 변형을 하면요.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R 곱하기 사인 A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B라고 쓸 수 있어요.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C라고 쓸 수 있어요. 어때? A는 사인 A에 2R 곱해진 거, B는 사인 B에 2R 곱해진 거, C는 사인 C에 2R 곱해진 거니까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A 대 B 대 C는 비율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2R이 다 약분되니까 뭐랑 같아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아진다. 세변의 B를 볼 때 뭐로 봐도 된다? 사인의 B로 봐도 된다. 각 변에 대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로 보셔도 된다. 알겠나요? 자, 적읍시다. 이게 사인 법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유제풀이만 후딱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잘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인 법칙을 무난히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140, 141. 아까 이거는 좀 공식의 확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기본 11-1입니다. 1번은 좀 굳이 1, 2번은 굳이 느낌이긴 한데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1번. 자,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사인 C보다 크냐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자,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A
분의 A가 2R이거든요. 그럼 sin A를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냐? 2R분의 A로 고쳐서 쓸 수 있고요. sin B는 2R분의 B로 고쳐서 쓸 수 있고요. sin C는 2R분의 C로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양변에다가 2R을 곱해주니까 남는 건 뭐야?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이거 성립하나요?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변보다 크다. 이거 성립해? 왜? 이걸 성립해야지만 뭐가 되니까? 삼각형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이죠?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그래서 저 식이 성립합니다. 논리였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래. 그때 변 A 대 B 대 C를 구하래요. 단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자, 좀 전에 썼던 거야. 그러면은 각의 B가 3대 4대 5니까 변의 길이의 B도 3대 4대 5다. 맞아요? 아까 뭐였어? A 대 B 대 C는 뭐랑 같았어?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았죠? 그럼 그게 각 A, B, C의 B랑 같나요?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 sin A, sin B, sin C를 찾아야 돼. 근데 각을 알아? 알 수 있나? 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A, B, C는 뭐니까? 삼각형의 세 각이니까. 이 3대 4대 5는 누구를? 180도를 각각 3대 4대 5로 나눠 가져라 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12분할 하라는 소리네. 12분할. 그럼 18을 12로 나누니까 몇 도야? 15도인가? 여기 3대 4대 5는요 몇 도 몇 도인 거야? 45도 대 60도 대 75도를 의미했던 겁니다. 오케이? 맞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그냥 비례식을 아는 초등학생한테도 이거 설명해도 이해되는 거야?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게 들어가는 거잖아. 변 A 대 B 대 C를 구하래. 그럼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다는 거야. 근데 이 각을 알아 몰라? 안다고. 각각 45, 60, 75라고. 그럼 sin 45는 얼마? 2분의 루트 2고요. sin 60은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요. sin 75도 원래는 모르죠? 그래서 알려줬잖아.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뭐 분수가 보기 싫다.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다 4를 곱해주면은 2루트 2대 2루트 3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뭐 1회 쓰나 열회 쓰나 둘 다 지저분하니까 답은 아마 얘로 제공을 해줬네요. 맨날 알겠나? A 대 B 대 C가 sin A, sin B, sin C의 B다 라는 사실로 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2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방금 한 흥미를 더 해볼게요. 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가 아니라 밑에 걸로 하자. 2차 2번 자, x제곱 플러스 2x 아니고 x제곱 sin 제곱 a 2x에 sin x sin a sin b 고 sin 제곱 a sin 제곱 c.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데? 중근을 가질 때 뭐 하라는 소리예요? 판별식이 0이다 그냥 하라는 소리구나. 바로 그냥 인식하면 되죠?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보자. 자, 짝수 판별식 가능합니다.
자, x의 개수는요? 요거 다 x의 개수예요. 근데 짝수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곱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요거 뭐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그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 쓴 것뿐이야. 그게 다야. 자, 그래서 얘가 0이래. 자, 근데 얘는 이 제곱이 각각 줄 수 있잖아. 사인 제곱, 사인 A 사인 A 제곱, 사인 제곱, 사인 B의 제곱. 자, 근데 여기도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묶어줍시다. 그럼 사인 A의 제곱을 묶어주면은 앞에 거에서는 사인 B의 제곱이 남고요. 뒤에 거에서는 사인 A의 제곱과 사인 C의 제곱이 남습니다. 괜찮나? 나는 뭐 구하는 거야? 이 A, B, C를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을 찾고 싶어. 괜찮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일단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사인이 0이 되려면 각이 0이어야 되니까, 혹은 각이 180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인데 사인 법칙에서 뭘 배웠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같네. 그럼 지금 이 사인과 사인들로 주어진 식을 어떻게 관찰을 해도 좋다는 거야?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B, A, C로 관찰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 B제곱, 얘 A제곱, 얘 C제곱이 0이라고 관찰해도 B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니까 빗변이 혹은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작성해 가세요. 그럼 알겠나요? 시작 써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충분 갖는다고 생각하면 함식 쓰고 시작 써.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 쓴 다음에 사인 제곱 둘 다 있네. 묶어서 봤더니 얘가 0이야. 근데 우리는 사인을 보기보다는 그거의 비율인 A 대 B 대 C로 보면은 사인에 대한 식을 뭘로 관찰할 수 있다? 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식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럼 보통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어떤 삼각형인지가 나오니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11-3번. 자, 이게 진짜 그냥 사인 법칙을 냅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자, 어떻게 쓰는지 봐봐. 자, 뭐가 주어져 있대? 각 A가 주어져 있죠? 그다음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냥 이거를 물론 그려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려보면 뭐 어렵지 않게 풀려. 근데 진짜 그냥 냅다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써볼게. 딱 그 상황에 매칭되는 거 보여? 각 하나 알고 변 두 개 알고 있지? 그럼 요 사인 법칙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겠죠? 그럼 적용해봐. 그럼 얼마야? 사인 30도 분의 2는 사인 B분의 루트 3이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나요?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얻을 수 있겠죠? 자, 각 B 뭐예요? 60도야. 근데 사인 그래프 기억해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놓고 2분의 루트 3 쭉 그었어. 그럼 만나는 점 몇 개 생겨? 2개 생겨. 그 하나는 뭐다? 120도. 각 B가 60도라면 각 C는 얘가 30도니까 90이겠죠? 근데 각 B가 120도라면 얘가 30이니까 30도일 거다.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나머지 1대2 루트 3으로 C 찾으면 되고요. 얘는 30도, 30도 2등변이니까 변 C의 길이는 2다. 이렇게 두 종류로 답이 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각 B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쓴 거야? 사인 법칙을 사용한 거다.
네, 잠시 쉬었다가 오늘 코사인 법칙과 뒤에 삼각형 넓이 이런 것도 볼 겁니다.